번째 우리가 얘기할 거는 전류의 자기작용이야. 여러분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그 페이지 곱슬머리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5페이지. 전류의 내가 이쪽 파트 얘기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 졸업할 때쯤 다시 또 그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전자가 움직이지 않냐? 전화가 움직여. 그럼 주변에 뭘 만들지? 강아지가 막 달려가면 강아지가 달려가면 소용돌이를 만들어. 이게 뭐야? 자기작용이야.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 앙! 페로치야. 전화를 띄는 입자가 움직이다. 줄여서 전류. 전류는 주변에 자기작용을 합니다. 앙페로치. 전류가 흘러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 B는 1에서 곱하기 거리의 한비례. 자, 전류의 세기 B래. 너무 쉽지? 이걸로 이제 1시간 내내 문제를 풀 건데, 복잡성은 계속 더할 거야. 전류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도선이 2개냐 3개냐, 그것들의 조합이 어떻냐 저쩌냐, 분리해서 풀기 다 이런 거야. 다양한 경우를 분리해서 잘 풀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너무 지루하니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면, 전화를 띄는 입자가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정지전화를 생각해봐. 정전기. 자기전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움직여야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관측자가 움직여. 그럼 얘를 봐. 얘가 상대 속도를 갖지. 그럼 자기장을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어. 만들어. 내가 그걸 상대론적 효과라고 불러. 앙페로치의 상대론적 효과를 하면, 관측자가 움직이면서 보면 얘는 속도를 갖죠.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어. 지금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겠지? 자석과 내가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봐. 얘가 자석이 휙 돌까? 안 돌까? 얘하고 같이 있었다면? 얘하고 상대 속도를 갖는다면? 어떨까? 고민을 해보세요. 앙페로칙은 전류가 있을 때 전류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엄지손가락이 전류, 그리고 4개 손가락이 자기장, 이렇게 감싸는 방향. 알겠지? 오른나사 법칙으로 나사를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자기가 형성. 이러고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좀 그렇다 하면 나사 돌리는 방향으로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잖아.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요. 만약 전류 아래 방향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5페이지에 잘 보면 얘들아, 거기 그 나침반은 일단 지구자기장, 지구의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이 국적 N, S 이렇게 설정돼 있다면, 나침반의 모양은 N도 색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구에 자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도선을 위에다 놓으면 전류를 주고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감겠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감겠지? 만약에 도선이 위쪽에 있다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지? 뒤쪽에서 들어가지? 여기가 오른쪽 방, 여기 뒤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전류가 도선이 앞에, 나침판 앞에 이렇게 있어.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잖아. 자기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도선 앞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전류 위쪽에. 그러면 이게 도선이 만든 자기장, 전류가 만든 자기장. 원래 지구 자기장 이쪽. 요 벡터야. 이게 합해야 돼. 그 두 자기장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각선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해했어? 살짝 기울여. 알겠지? 그게 이거지. 도선 위쪽에 있으면 어떨까? 나침판이 도선 위쪽에 있으면 여기 자기장이 반대쪽으로 되잖아. 반대쪽으로. 알겠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 여기 자기장 예측할 때뭐 화살표 방향으로 하기도 하지만 나침판이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묻기도 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각도로 만약에 도선이 만드는 이 자기장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 자기장이 훨씬 더 세졌다. 전류를 많이 흘려서 세졌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많이 꺾이겠지? 왼쪽으로 치우치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자기장의 세기를 각도로 표현해도 합니다. 넘어갈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6페이지. 뭐 똑같아. 배울 게 없어. 원형 얘를 이제 둥글게 말아봐서 이렇게. 그래서 전류를 흘렸어.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기장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그리긴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지. 바깥에서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다른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원형 도선에서는 중심의 자기장 방향을 말해요. 가끔 뭐 바깥으로 모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심은 자기장의 무슨 방향이야?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까? 이 3D니까 화살표의 촉. 화살 쏘면 그 뒤에 달린 촉이 있잖아. 화살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촉이 보이겠지. 이렇게.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면 화살 끝이 보일 거 아니야? 나오는 방향은 나한테, 내가 관측하는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화살의 끝 촉 뭐라고 그러냐? 촉이라고 그러나? 오늘 화살 깃털.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살을 딱 쐈어. 그러면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면 점으로 보이잖아. 화살이 나한테 멀어지면 깃털이 보이잖아. 이거 멀어지는 거고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건 뭐야? 깃털이 보이니까 멀어지는 거지? 들어가는 방향에서 지면을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보자. 알겠어요? 이해했어? 전류 방향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꾸면 반대가 되겠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응? 원형 전류,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 만드는 자기장. 이게 세기가 반지름에 반비례해.
여기 자기장의 세기를 내가 B라고 부르면 B는 K 곱하기 R분의 R. 전류가 세면 세질수록 강한 자기장이 걸리고요. 반지름이 센터부터 원형 구성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 보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이 약해질 거야.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가 더 세게 몰릴 거 아니냐?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서 몰라줄 거 아니야? 이게 크면 그렇지. 그리고 약해지는 거야. 반비례야. 시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대학교 가면 저 수식을 증명해. 적분을 해서. 자, 다음에 솔레노이드. 요거를 여러 겹 한 거야. 여러 번 가는 거야. 코일. 이거를 솔레노이드라고. 솔레노이드. 네, 있어요. 자, 전류를 따라갑시다. 선생님은 요 끝에만 하나만 해. 이렇게 감싸지지. 그럼 자기장 어떻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손가락 4개의 방향.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크게 봐야 된다고 했어. 멀리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루프를 그려. 나가는 이쪽의 N극.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S로. 운동하면 안 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루프를 크게 그려서 봐야 돼. 그럼 강의하다가 이게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N극 아니니까 나와서 S극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크게 봐야 돼. 루프를 크게 그리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에서 서에서 동쪽 방향. 멀리서 오면 전류가 솔레노이드를 타고 코일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면 이 전류에서 얘가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근데 어디가 N극이냐면 여기가 N극이고 반대쪽에 S극이라고 답을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솔레노이드 애들 자석 방향 자꾸 많이 틀려. 근데 루프로 크게 하나로 멀리서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 세기 B는 가문수에 일단 길이해야 되고 많이 가문수로 좋고 짧은 길이에 많이 가면 더 좋고 제가 소문자로 썼잖아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이게. 이 뭐라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이걸 이렇게 내는 사람이 또 있어. 전체 길이 L분의 전체 가문수 라지. 코일의 길이가 L이야 L. 그 나누면 뭐야? 단위 길이가 되지?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건 소문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전류의 길이다. 알겠지? 응? 여기는 가문수가 훨씬 중요해. 코일을 멍청하게 두껍게 만들진 않거든. 나 이게 자석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코일을 되게 촘촘하게 감을 건데 반전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코일의 길이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되게 좁게 반지름 잡을 거라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 전자의 거에서 기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10페이지 이렇게 도선을 섞을 거야. 직선, 도선, 원형, 도선 같은 소매로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험 문제를 되게 좋아해. 이런 걸로 막 조합해서 자기장의 방향, 세기, 대소관계 너무 좋아해. 당연히 쉽게 풀면 안 되니까 전류의 방향도 한두 개는 숨기겠죠. 페이지 1번 문제를 봅시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하고 있어요?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어디로 돌아야 어디로 돌아야 문제를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센터 527 5회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이 센터가 자기장이 얼마가 되겠다. 여기 자기장이 제로가 됩니다. 응? 얘도 I0, 얘도 I0. 전류의 세기는 똑같고요. 방향은 몰라요. A만 방향이 위쪽 갑니다. 우선 이름 얘가 A고 얘가 B고 얘는 C고. 질문. 얘들아, A하고 B하고 전류가 똑같아. 크기가. 얘가 방향이 위쪽이어야 될까 아래쪽이어야 될까? 왜 그렇지? 왜 위쪽이 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니들은 그것도 올라가면 다 서술형을 쓰니까 영재 모여서 다 서술형이고 과학고거든 어딜 가든 일반고 가지 않으면 다 서술형 시험이야. 객관 시험 없어. 아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왜 아닌지를 써야 된다고 내 얘기는. 왜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위로 가면 얘가 위로 가면 얘는 뭐 만들어? 얘는 자기장 뭐 만들어? 들어가잖아. 얘는 위로 가면 나오잖아. 거리가 똑같으니까 상쇄되지. 그러면 얘밖에 안 남아. 그렇지. 근데 C가 이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얘는 무조건 자기장 만들어. 무조건 만들어. 근데 이렇게 제로성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는 위로 가면 안 돼. 왜? 자기장 명을 만들 방법이 없어. 얘는. 응? 이해했어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오류가 일어날 걸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서술을 가봤을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아래 방향이 쓰면 안 돼. 그래서 아래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 크기가 I 제로니까 자 얘는 위로 올라가죠.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내려가죠.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지? 어? 그걸 누가 다 깎아 먹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이놈이나 요놈이나 센터에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는 나가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잖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원형 도수는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야 이렇게 상쇄시켰어? 나와야겠지. 나오게 하려면 전류는 무슨 방향? 그렇지. A 방향으로 들어가줘야
나오는 방향이 걸려요. 그래서 0이 만들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A가. 아, 저랑 여기서 약속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개의 조합이 있잖아. 직선 도선도 여러 개 나오고 원형 도선 섞어서 내고 이러다 보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뭐 A 특이할 필요는 없고 C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든 자기장, 얘가 만든 자기장, 얘가 만든 자기장 뭐 이런 식으로 바깥의 기호를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구별을 할 거야. 얘랑 짝꿍, 얘랑 짝꿍, 얘랑 짝꿍 생각하면 돼. 개수로 크기를 대소관계랑 개수로 크기를 이제 표현할 거고. 기억 5에서는 B의 전류에 의한 전류량의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예, 맞고요.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니은 C에 흐르는 전류량의 A 방향 맞고요. 3. 디귿 5의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배다. 이거 2배인가요? 2배예요?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합쳐서 된 거지? 캔슬이 되면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반반씩일 거 아니야? 2배 맞지? 5번 기울기 참. 5번 기울기 모두 참. 질문 없어? 명확해? 2번 가자. 2번 문제 너무 좋아. 문제 잘 만들었어. 여러분 문제는 12페이지. 이걸 풀어보십시오. 가는 B의 중심에 자기장이 얼마래? 0이야.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맞나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얘가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만드는 건 나와야 되잖아. 나오게 하려면 저희가 위로 올려야 되냐 아래로 올려야 되냐. 응? 이렇게 해야 나오잖아.
캔슬 소리가 연결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여기서 이리로 가면 거리가 얼마큼 멀어졌어? 2배 멀어졌잖아. 원형 노선이 만드는 건 똑같은데 직선 노선이 만드는 거는 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있는 거보다 절반으로 그렇게 줄어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캔슬돼서 이거 합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가 남아? 2분의 1? 네모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방향? 그죠?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아래래. 마이너스 Y 방향. 응? 뭐야? 니은. 나의 B 중심에는 A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 X는 들어가는 방향이냐? 화살 깃털이 보인다는 건 화살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 디귿. B의 중심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비제로다. 거기 6번째 줄, 맨 위에서 6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 B의 중심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다. 문제에서 이걸 뭐로 놓지? 이걸 뭐로 놓지요? B제로로 놓지. 6번째 줄에. 그럼 이건 하나당 얼마야? 응? 이거 하나당 얼마야? 요 불러 단위당 2B제로 아니야? 크기가. 요 2B제로, 얘 2B제로, 2B제로, 얘 2B제로, 얘 2B제로. 근데 문제를 보니까 B의 중심에서 B의 이거에 얘. 요거 원형 도선의 전류에 받는 중에 요게 크기 얼마냐고 물어봤지? 요거 얼마야 돼? 얼마야 돼? 2제로. 응? 닉니은데 모두 참이에요? 부담률이 엄청 높거든. 3번. 이거 내가 엄청 틀려가. 3번.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도. 항상 시험지 나오면 다 틀려. 3번. (3D) 위치에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직선 도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나오는 방향이는데 A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자기장을 3D의 위치에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여러분, A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감사봐.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근데 문제를 보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B는 어때야 돼? 나오는 방향, 이걸 이겨내서 이것보다 더 큰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줄 때 나올 거 아니야, 합이? 얘는 B는 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니?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나오는 방향을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오려면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죠? 얘가 더 커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쩌면 그냥 크게 그리게 직관적이야. 얘 더 커야 돼. 나오는 방향이 더 커야 돼. 그래야 합쳐져서 나오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응? 귀여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기억 틀렸어? B는 Q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아요? Q가 어디쯤 있냐? Q는 요 센터네. 여기 Q가 있어. 요 거리가 똑같지? 그지? 얘는 그대로 여기다 갖다 크기는 똑같이 가고 감싸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얘는 A는 얘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한 칸으로 당기니까 이거 몇 배가 돼? 3배. 3배. 이것도 들어가는 거, 이것도 들어가는 거, 얘는 또 이것도 3배. 다 어차피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걸리겠어? 합치면 들어가는 게 걸리겠지. 맞아, 얘는 참 디귿이 되게 좋은 문제야. 그럼 저 보세요. 직선도선 있죠? 직선도선. 거리에 뭐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걸려? 거리에 반비례해서 걸려. 함수를 굳이 표현하면 무슨 함수? 유리함수 하자. 무슨 함수? 유리함수. 응? 유리함수. 이거 다 숫자 고정돼 있다. 유리함수. 거리 아래 자기장이 여기 좀 세고 거의 무한 가까이 붙은 들어 저는 엄청 세죠. 무한대 가까이 오더라고. 이게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뭐라고 해야 돼? 유리함수적으로 감소해. 이해했어? 알겠지? 지금 유리함수가 두 개인 거야. 하나는 A가 만든 게 있고 하나는 B가 만든 게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A가 만드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A가 만드는 거를 들어가는 방향을 내가 위에 이렇게 돼. A가 만든 거야. 상대적으로 B를 정교하게 잘 그려야 되나. B는 내려가는 방향이잖아. 여기 아래쪽에 그려. 어디에 그려야 되나? B는 아래쪽에 그려야 되는데
여기 무한대서 와야 돼. 유령수로 할 거야. 이렇게 B를 처음엔 뭐가 더 커? 처음엔 뭐가 더 커요? 이 근처에서 스타트.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어. 여기 가깝잖아. 무한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얘도 다하고 얘도 다하면 돼. 얘 잘 보면 얘가 전류가 누가 더 세? A가 전류가 세? B가 더 전류가 세? 여기 내가 이겨먹었어. 이렇게 다 가잖아. 누가 더 세? 요게 좀 더 세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걸린 거 아니야? 그 어딘가 여기서 0이 되겠지.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다가가서 이번에는 얘가 더 센. 똑같아요, 맞아. 이렇게 역전되는 구간이 생겨. 처음에는 이 아래쪽이 더 세다가 나중에 이쪽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B가 만든 자기장이 더 세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자기장이 얼마야? 0이 되는 거고, 얘는 A가 더 영향도가 더 크니까 A가 크니까 X가 들어가는 거야. 나오고 0이 들어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합하면 자기장을 이 두 개의 직선 도성의 자기장을 다 더하면 합하면. 근데 문제에서는 0이 되는 지점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나오는 방향 뒤에서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0 찍고 그 다음에 A가 더 우세하니까 뭐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래서 디귿은 맞아. 3이야. 이해했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은 디귿. (4번에) 별표 치고 이걸 풀면 아마 틀릴 거야. 틀릴 건데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이 문제를 어설프게 읽으면 그냥 틀립니다. 이거는 긴장감을 가지시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저도 틀려요. 저도 몇 번 풀어봤지만 풀 때마다 틀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게으르게 읽으면 오답이 나와요. 이거.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제가 옳지 않은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비판해 보세요. 응? A가 전력 위로 올라가죠? 가마 들어가지. 들어가. 그러면 A가 만든 자기장은 너 들어가. 너 들어가. B가 만든 자기장 해볼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거리가 똑같으니까 자기장 셈이 똑같이. 근데 크기는 이게 크단 말이야? 얘는 들어가니까 크게 하려면 얘는 보강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이 좋거든. 그럼 B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오른쪽 나오고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들어가니까 한 개. 한 개. 캔슬. 캔슬. 아, 되네. 세 개, 한 개. 3대 1. 맞네? 그러면 디귿이 참이의 거짓이에요? 얘는 I0고 얘는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간격이잖아. 전류가 더 써야 되니까 몇 배 써야 되는 거야? 2배 써야 되니까 이거 디귿은 참 아닙니까요? 왜 아니? 난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건 왜 아니지? B가 이게 방향이 이쪽이면 이 P점 보면은 B에 의한 저 미장이 자기장이 나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데 저기는 X 그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 되잖아? 이거랑 뭐 두 배만, 요거에 두 배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틀려? 문제를 잘 봐. 이 뒤통수 치는 게 있어.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X와 이거 봐.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어떠거든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얘는 자기장이 들어가 나와. 합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합하면 들어가. 당연히 달라. 문제가 제기한 케이스가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는 다른 케이스를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 어쨌든 문제 어떻게 잘하면 너무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가지고 3대 1은 돼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이게 3대 1이 될까요, 여러분? B가 A보다 이거를 적으면 그렇지.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3대 1은 어쨌든 뭐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원이요. 요거 만들어야 돼. 만들고 만들자. 얘가 만든 자기장은 얼마야? 거리는 똑같이 R.
비례상수 K 똑같으니까 바깥에 쓸게. 얘가 만드는 거 들어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할까 플러스로 할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할까?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나오는 건 플러스.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아 플러스 그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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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들어가니까 플러스. 플러스. 얘는 나오잖아. 마이너스 해서 3대 1. 근데 이게 절대값일 수도 있어요. 크기를 비교한 거니까. 그러면 3배의 i0 더하기 i1 i0 빼기 i1 해서 아니 크기가 3대1 얘가 3배 더 크고 땡겨서 3배 더 크거든.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해? i0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플러스일 때는 2i0가 마이너스 4i1 캔슬하면 2배 이렇게 되거나 빼기일 때는 4i0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i1이 돼서 캔슬하면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얘가 2배 되거나 얘가 2배 되거나. 근데 아까 이게 2배인 거는 옳건 하지.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는 거야. 이놈의 이게 뭐겠어? 얘가 만드는 건 요거의 절반만 만들어야 돼. 2분의 1 이렇게 해가자. 전류가 이러면 절반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2분의 3?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여기 세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여러분이 2배가 돼야 돼. 응? 여러분 저놈의 절반이 되면 돼. 그래도 돼. 이제 숨겨진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 그 넉넉 풀다가 얘를 소리하면 크게 닥치는 거야. 이렇게 오답이라고 쳐놓습니다. 이렇게 누락 없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검토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많아.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충분히 검토해주는 기능이 필요해. 그거를 여러분 아마 과학고 가면 배울 거예요.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하되 서로 상호 배타적이되 누락이 없어야 돼.
mutually exclusive 해야 되면서 collectively exhaustive 해야 돼요. 영어로 미스 이렇게 외울 거야. 다 왔을 때 내가 이 경우 모든 경우 다 상호 배타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하였는지 배정하고 누락이 없는지 mutually exclusive하고 collectively exhaustive 한지 배정을 할 거야. 이 말의 중요성을 니들은 모를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해봐야 돼. 그래야 깨달아. 아, 나는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경우와 B 경우만 풀고 대충 답을 냈구나. C를 누락했구나. 감정. A, B, C 세 개로 분류를 해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A, B를 하나로 분류하고 C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서 또 오류가 났구나. A, B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뭉쳐서 풀었구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 그래, 또 틀리는 거야. 어설프게 유사하게 답이 나오는데 또 틀려. 이쪽 단은 그런 게 많아. 복잡한 상황을 분류해서 풀어야 할 때는 상호 배타적인지 누락은 없는지 아셨죠? 혈액형은 뭐뭐뭐가 있어요? 대충 A, BO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AO, AA, BO, BB 그렇게 다 상호 배타적으로 다 분류해서 확률 계산해야 유저 문제 안 틀려. 응? 물리에서도 가능한 경우 모두 검토해야 돼. 오른쪽 들어가는 거,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 전류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크기가 더 큰 거, 작은 거. 겉보기에는 그냥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6, 7, 8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어.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풀어야 된다. 상호 배타적이네? 누락 없게. 알겠죠? 자, 오케이. 시간 몇 분이야? 쉬었다 할까?